이제 수요가 둔화하는 건 자동차 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얼마 네. 전에 테슬라와 애플의 주가가 많이 빠진 것도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 걱정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바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최근에 이 논란은 이제는 금리 인상이 얼마나 갈 거냐라기보다는 금리가 올라온 상황에서 이제 경기 침체, 뭐 경기가 둔화되는 시그널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여기저기서 경기 침체의 어떤 깊이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포인트도 사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경기 침체 논란이 이번 주에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지수가 어제는 좀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기술적인 단순히 좀 한 4, 5일간의 좀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이 하락에 의한 뭐 단순 기술 반등이냐 아니면 공교롭게도 S&P 기준은 또 경기선을 지켜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기 바닥이냐라는 논쟁이 지금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뭐 금리 인상은 뭐 그래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뭐 실물 경기, 특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면 지금 S&P 기준으로는 좀 4,000 가까이 갔다가 한 3,600을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0% 정도 조정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또 이제 경기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보인다. 왜? 주가는 그 이전에 고점에서 30%가량 빠지지 않았느냐? 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또 한 4,400 정도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4,000선을 기준으로 위아래 10%를 누가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4,000선은 공교롭게도 그래서 딱 121선이고요. 그래서 이런 논란은 아마도 내년 1분기까지 실적 시즌을 좀 보고 가면서 옥신각신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박스피의 또 하나의 또 전형이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또 듭니다. 앵커님께서도 어느 한쪽에 지금 무게를 두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죠. 라는 시각이시군요. 네,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건 맞다. 네. 그러면 또 상단을 열기도 어렵다. 이것도 맞고. 예. 그렇지만 경기가 너무 빠르게 둔화되다 보니 이제는 금리 인상을 멈췄다. 그리고 어느 정도 주가라는 게 먼저 선반영을 했지 않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면 주가도 지금 이미 반영이 됐다. 이것도 맞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약간 팽팽한 그런 긴장감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네. 네, 뭐 그래서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서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최근에는 그래도 이런 소프트 랜딩이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리고 그래서 어제 우리 시장도 사실 코스피도 뭐 좀 썩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121선을 좀 지키긴 했고요. S&P도 이제 경기선을 오늘 좀 지켜내는 모습은 고용시장이 적절하게 둔화되지만 그렇다고 침체까지 가지 않는 그런 수준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매주마다 나오죠. 매주 목요일에 나오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를 단기적으로 잃었기 때문에 이제 수당을 받는 건데요. 이 건수가 높아진다라는 거는 이 해고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제 나온 게 23만 건이 나왔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살짝 위에 나왔어요. 그만큼 예상보다 고용이 해고가 더 많았다라는 거라서 이렇다면 연준의 긴축이 조금은 좀 완화되는 거에 대한 시그널을 줬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고용 시장은 고용 자체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채용 공고가 많다라는 거죠. 네. 채용 공고가 많다 보니까 이직 시장이 여전히 활발하고 그렇다면 이렇게 단기로 해고된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이동하면서 임금을 더 올려받는 즉 임금 상승세를 더 촉발시키는 이슈가 발생하는데 이거를 떨어뜨리는 게 연준의 역할이고 파월 연준 의장도 지금 이 구인 구직 배율이 좀 내려가 준다면 긴축이 좀 멈출 수 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는 수준에서의 고용시장의 둔화. 참 말이 어렵지만 네. 그게 이제 연착륙이거든요. 지금 최근의 시장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S&P가 이전의 그 계단식 하락보다는 이 121선을 좀 지켜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새로 실업 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지난 2월 이후에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으니까 맞아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아직 새로 직장을 못 찾고 있구나. 노동시장은 점점 식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외신에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네. 이게 뭐냐면 매주마다 실업성 수당을 청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4주 이상 장기적으로 이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장기적으로 받는 분들이 170만 명, 즉 지난 2월 이후의 최고치입니다. 그만큼 고용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퇴출되어 있거나 퇴장하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중기적으로는 실업자에서, 그러니까 고용의 데이터에서 빠집니다. 그럼 실업률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용시장이 참 이게 데이터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예. 고용이 조금 둔화되더라도 실업률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 약간 시장에서 원하는 소프트 랜딩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엇갈리는 지표 때문에 고민이 좀 있어서요. 저희 잠시 후 이어지는 인사이트에서 보다 더 깊게 네.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도 마련을 했습니다. 네, 이런 뭐 매크로적인 탑다운에서의 고민이 있지만 네. 결국 이세 번째 포인트는 바텀업에서의 아이디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그리고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반도체주가 그래도 선전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아쉽긴 하지만 미국에서는 반도체주가 어제도 좀 올라줬습니다. 마이크론이 뭐 거의 1%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고 에너지주도 올랐습니다. 에너지주 같은 경우에는 뭐 엑스모빌이 뭐 자사주 매입도 있지만 내년에 대한 자본 지출, 그러니까 캐펙스를 더 늘리겠다. 그만큼 성장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에너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이제는 산업 시장에 이 기초 소재와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예. 또 하나의 이제 닥터 코파, 경기에 대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구리 가격이 11월 이후에 13% 정도 올랐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슈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 있네요. 이렇게 에너지, 뭐 비철, 그리고 반도체도 사실은 소재라고 보면 이 경기의 굉장히 초반에, 그러니까 경기가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 강한 주식들이 최근에 네. 좋거든요. 그러네요. 굳이 해석을 하자면 맞습니다. 오늘만 해석을 한다면 야, 경기 바닥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식에서는 좀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종목별로 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특히 국채 금리가 많이 오르면 부담을 느끼는데 어제는 거기에 영향 안 예, 받고 영향을 안 받았어요. 예, 기술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말씀하셨듯이 한국의 대표 반도체 주식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좀 많이 아쉽지만 미국의 이런 온기를 이어받을 수 있을지 오늘 함께 연결해서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